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2021년 내에 저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 최첨단 IT, 그다음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그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다음 헬스케어, 그다음 환경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미 여기서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5G, 뭐 클라우드, 보안 이 부분은 지난 방송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 그린 뉴딜, 친환경 관련주로 전기차, 수소, 풍력, 태양광 쪽도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첨단 IT, 비메모리 쪽하고요. 폴더블 폰하고 데이터 센터 쪽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짧게 요약을 드렸었는데요. 2019년 3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육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는 어떤 반도체 설계가 아니라 반도체 설계를 수주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중심으로 비메모리 생태계를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육성책을 내놨어요. 반도체 설계가 이제 팹리스라고 보통 하죠, 저희가. 그래서 우선 정의를 보면 이제 기존 메모리 반도체가 저장 기능을 담당을 했다면 비메모리는 처리, 연산, 정보 처리 등에 쓰이는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의 소품장 대량 생산과는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시장 변동성에 둔감하고요. 설계와 양산 업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칩 제조사가 팹을 가지기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칩을 제조하는 게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설계죠. 그리고 팹이라는 거는 팩토리, 공장, 생산 공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메모리와는 달리 사업 영역 분업화와 업계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칩리스, 칩이 없는 거, 그다음 팹리스, 생산할 공장이 없는 거. 이제 팹리스 같은 경우를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파운드리, 이거는 생산하는 거. 그다음 OSA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현황을 보면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약 거의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60에서 70% 정도?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저희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 대단한 거죠. 예, SK 하이닉스와 함께.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3% 수준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5G형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폭발적인 시장 성장세가 예상되는 게 비메모리 시장이에요.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 생산 시설, 팹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없이 설계와 개발만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팹리스라고 해요. 리스가 없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으로는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가 있어요. 그리고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2019년의 시장 점유율은 브로드컴, 미국 회사죠. 브로드컴이 172억 4,600만 달러로 1위고요. 퀄컴, 여기도 미국 회사죠. 퀄컴이 145억 1,800만 달러로 2위고요. 엔비디아, 여기 역시 미국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101억 2,500만 달러로 3위고요. 그 다음 미디어텍은 대만 회사입니다. 미디어텍이 79억 6,200만 달러로 4위고요. 그 다음 AMD가 67억 3,100만 달러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5위를. 그래서 잠시만요. 파운드리 업체는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이제 위탁 생산하고요. 대표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가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이제 대만 회사죠. 약 54%, 그 다음 삼성전자가 약 16%로 매년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는 TSMC가 7나노 공정에 대해서 고객사가 사전 예약해 수주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부 웨이퍼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고객의 주문이 이 부분의 간격을 채우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5G SoC 캡, 그 다음 CIS, OLED DDIC 제품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EUV, 미세공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세부 전략을 구축해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EUV 관련주가 SNS텍과 FST입니다. 제가 작년 2019년 그 3월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육성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큰 수혜가 어떤 기업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제가 생각했던 기업이 SNS텍과 FST였어요. 저의 그런 머릿속의 추론 과정은 어떤 연상 과정을 거쳤냐면 첫 번째, 비메모리 육성, 그럼 삼성은 비메모리 중에 어떤 걸 육성하는 걸까? 팹리스일까? 파운드리일까? 삼성전자의 목적은 파운드리였어요. 파운드리로 육성해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는 게 삼성의 목적이었죠. 지금 삼성 쪽에서 어떤 신약 개발 회사보다는 신약 개발 회사가 물론 바이오에피스가 있죠. 하지만 이런 회사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그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CMO를 육성했던 것처럼 삼성은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쪽 설계는 우리가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파운드리를 잡겠다라는 목표를 잡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파운드리에서 대만 TSMC를 이기려면 5G 시대, 자율주행 시대로 갈수록, IoT 시대로 갈수록 이 비메모리 쪽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갈 경우에는 점차로 미세 공정이 되게 중요하게 돼요.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그래서 이 미세 공정으로 갈 경우에 중요한 게 EUV예요. EUV는 제가 다음에 예전에 사실 2019년도에 EUV에 대해서 제가 7월에 좀 더 되게 자세하게 상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5월인가요? 2019년 5월. 근데 그때부터 SNS텍이 한 10배는 갔어요. 작년 3월부터. 그래서 이 EUV 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저는 SNS텍과 FST라는 종목을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SNS텍 같은 경우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 SNS텍은 근데 이제 소부장 부품 소재 국산화 쪽에서 블랭크 마스크라는 수혜를 또 입게 되면서 SNS텍이 작년 제가 2019년 3월에 발견을 했을 때 주가가 한 3,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4만원대를 가고 있으니까 정말 10배 이상의 어떤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IT 쪽에 그런 비메모리, 삼성이 비메모리 육성을 할 때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여기 이제 모아놨죠. 그래서 SNS텍 차트를 보면은 작년 2019년 잠깐만요. 2019년 3월을 보면 잠깐만요. 3,000원 정도였어요. 3,000원. 여기 2019년 3월 제가 주봉으로 좀 당겨 볼게요. 예, 그때는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가격이. 예, 한 요 정도였나요? 3,000원 아니었나? 어쨌거나 되게 낮은 가격대여서
이렇게 쭉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잠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육성과 관련된 관련주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게 2019년 3월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 계획은 국내 연구개발 분야에 73조 원, 그 다음 첨단 인프라 구축에 6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EUV 라인을 활용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국내 신규 라인 투자는 물론 비메모리 관련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팹리스와 OSAT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EUV 관련해서는 봐야 될 주식을 좀 탑으로는 SNS텍, 그 다음에 FST 정도를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여기에서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메모리라는 것은 우선 기능이 저장 기능입니다. 하지만 비메모리는 연산, 처리, 추론 기능을 해요. 그리고 시장 구조를 봤을 때 메모리 시장은 소품종, 대량 생산, 양산,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양산입니다. 그 다음 시장 변동성에 봤을 때 메모리 시장은 상당히 민감해요. 근데 비메모리 시장은 둔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큰 경기 변화의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감하게 작용을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생산 구조로 보면 메모리 쪽은 설계 업체가 대부분 양산을 바로 해요. 저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설계를 하면서 바로 양산을 해버리죠. 근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설계와 양산이 분리가 돼 있어요. 설계하는 회사를 저희가 팹리스, 양산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보통 하죠. 제가 아까 설계하는 회사는 미국 쪽의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AMD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산하는 회사로는 대만 TSMC,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잡는 게 삼성전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글로벌 파운드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꽉 잡고 있는 게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은 인텔, 퀄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관련 기업으로는 우선 제가 EUV 쪽 투자를 위해서 SNS텍, FST를 봐야 된다고 했고요. 제가 SNS텍하고 FST는 이미 2019년 5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9년 5월 방송을 했을 때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닥 3,000원대에서 벌써 거의 7,000원이 왔는데 이걸 투자하라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 중에 하는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 3,000원 초반에서 벌써 7,000원 왔는데 이걸 6, 7,000원 왔는데 100% 오른 걸 투자하라는 건가요? 제가 그때 계속 근데 방송을 이어갔고 결국은 그게 4만 최고점 거의 54,000원대까지 왔었죠. 그게 2020년 8월 정도에 54,000원까지 왔었고요. 지금은 44,000원대입니다. 시총은 SNS텍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9,400억 정도로 1조예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 유상증자를 했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SNS텍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상증자 뉴스가 이 SNS텍을 고점을 결국은 만들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게 54,000원까지 갔다가 3만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올라오는 양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SNS텍의 밸류가 지금 싸냐? 밸류 측면에서는 싸지는 않아요. 다만 재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 모멘텀 측면에서는 어떤 재료 측면의 상승 요인이 남아있지만 밸류 측면에서는 싼 밸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게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 정도로 올랐습니다. 2%. 그래서 2755.47로 끝났는데요. 오늘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비메모리 쪽에서 대형주를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133조 원 투자로 비메모리 분야 육성을 하기로 했고요. 메모리 1위를 기반으로 2030년 비메모리 1위까지 목표 달성까지 공격적인 투자 및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넷패스 같은 경우가 WLP, PLP 등의 패키징 관련 선도 기술력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넷패스 아크를 통해서 OSAT 통합 후공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패스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는 어떤 비메모리 수혜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테스트 아웃소싱을 사업화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SoC, CIS, MCU, 스마트 카드 RC 등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빅히트 엔터 관련주로도 상장 전에 되게 각광을 받았던 기업이지만 비메모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DI 칩 생산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에 따라서 DDI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 이제 PSK가 있어요. 이제 PSK는 DDI, CIS,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DRI 스트립과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를 생산하고요. 주력 장비는 PR 스트립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요거는 저희 멘투스 매니저 중에서 윤달 매니저님이 PSK를 편입을 했던 걸로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얘는 자체 IP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팹리스 전문 업체예요. 유일하게 이제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팹리스를 사실 기대할 건 없어요. 지금 팹리스로는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AMD 거의 미국 회사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그래도 팹리스 업체를 본다면 AD 테크놀로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체 IP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팹리스 전문 업체고요. 디스플레이, 모바일, IoT, SoC 통합 반도체를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팹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전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MCU를 설계를 하고요. 설계회사가 제가 팹리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MCU는 전자레인지, 청소기, 밥솥 등의 소형 가전 및 냉장고, 세탁기 등 백석 가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리모컨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FA 반도체는 얘도 역시 이제 팹리스 패키징 쪽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국내 덤핑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국, SSK, 메모리 플러스 비메모리 플러스 덤핑, 그 다음에 필리핀의 SSP 메모리, 그 다음 중국의 SSC 비메모리를 포함한 총 3개의 생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B하이텍, 동부하이텍이죠. 동부하이텍은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예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지만 동부하이텍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스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와 디스플레이 구동 및 센서, IC 등 자사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019년 3월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쪽에 13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쪽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메모리 쪽 관련주로는 제가 오늘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포트폴리오 비중에 10%,
뭐 20% 정도는 담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서 이 비매물이 관련주들도 밸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 빼놓고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포트폴리오로 이런 종목들을 담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이오테크닉스 정도, 그 다음 동진세미킹 정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오늘 비매물이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소부장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12월 올해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해이하게 보내기보다는 내년 2021년 장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섹터를 보고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